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마지막 편 보고 그냥 안 하고 싶었어. 아, 이게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라는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 그래도 재벌집 막내 아들 이 드라마에서 이 진양철이라는 인물은 참 안 다루기가 힘들죠. 그 드라마의 1등 공신이었죠. 어떻게 보면 진양철의 퇴장 이후에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겼으니까 드라마가 너무 이게 꿈이 꿈처럼 돼버렸으니까 이게 근데 제일 화나는 게 뭐냐면 원작은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각색해놓고 야 이거 되게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했을 걸 생각하니까 더 화나. 자기가 자신을 죽이는 실은 자기가 아니지. 홍준기가 연기한 다른 인물이니까 이렇게 반전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깔끔한 결말이라니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 왜냐면 우리가 바라던 카타르시스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성공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성공 꿈꾸지 마. 다 꿈이야. 이런 느낌이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그걸 보지 못했고, 이 드라마의 각색 방향 자체가 모순을 안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어쨌건 이 창업주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해봅시다. 자, 일단 기업은 어떤 의미인가.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새로운 업을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라고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의 밥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지. 업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리고 창작을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게 자식 같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되게 저도 사업을 해봤고 책도 써봤는데 그 두 가지가 주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겼다는 느낌이 들어.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자식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자식과의 공통점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나랑 닮은 어쨌건 나의 유전자를 가진 존재를 세상에 남기는 나의 흔적을 이어가는 의미가 있잖아요. 기업도 그런 의미가 있죠. 내가 만들어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어떤 기쁨과 고통이 함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가 있고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힘들고 그리고 그걸 계속 성취가 있고 또 중간에 리스크도 있으면서 또 걱정도 하고 이게 되게 아이를 키우는 것과 또 비슷한 감정적인 효과를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애착이 생기지. 자식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유전자에 각인돼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실은 그렇잖아. 우리가 맛집이 왜 맛있어? 그런 달고 기름진 것들이 우리가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런 맛을 주는 음식들이 생존에 유리했었기 때문에 유전자에 각인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본성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지만 실은 본성을 따르면서 그것이 사회에 피해가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게 우리에게 주는 행복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기업가들은 그 기업을 하면서 실은 잠도 못 자고 진짜 괴롭지. 너무 이것에 대해서 막 올인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주는 쾌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점점 더 에너지를 쏟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소중한 존재가 되지. 내가 무언가에 여기에 에너지를 쏟으면 쏟을수록 더 소중한 존재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내가 세상에 남긴 하나의 흔적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전자적으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사업가에게 그 기업이란.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이해를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 한다라고들 하잖아요. 기업가도 마찬가지예요. 기업가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심하지. 부모의 마음은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자식이 돼보기도 했고. 기업가의 마음은 쉽지 않죠. 그 눈높이를 알기는 쉽지 않지. 이 기업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주변에서 진양철 회장에 대한 평가가 뭐 일평생 재미라고는 없는 위인, 뭐 무서운 사람. 그렇지만 그 진양철이 처음에 진도준, 송중기에게 마음을 여는 게 되는 그 순간 중에 하나가 송중기가 그 말을 하거든요. 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풀악이라도 잡는 마음으로 퀴즈를 냈지만 정답이 아니라 지지와 응원을 구하는 그 마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기업가는 굉장히 외로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이 기업의 부모로서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른 직원들은 뭐 친구나 아니면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지. 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다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생각으로 기업을 바꾸려고 혹은 변화시키려고 조언을 해. 근데 그걸 받아들이긴 힘든 거지. 자기의 눈높이를 공유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독불장군이 되기도 해요.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말을 듣는 거라고는 이 기업 매출이 자기보다 높은 그 기업의 오너의 말은 조언을 들을 수는 있겠지. 왜냐면 이거를 나의 눈높이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 직원 입장에서 오너에게 섣부르게 조언을 하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 자신의 점수를 깎아 먹을 수 있는 일이죠. 눈높이가 다르니까 일단 그러니까 더 높은 곳에서 본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기업을 오래 운영을 하다 보면 자식 이상의 존재가 된다.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아는인데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알잖아요. 거기서 산신령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묻잖아요. 그게 CEO의 자세야. 보통 CEO들은 그렇습니다. 쇠도끼가 이 사람 도끼인 걸 알아. 하지만 금도끼가 네 거냐고 물어봐. 이 진양철 회장이 진도준 그러니까 송중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240억 어떻게 썼는지를 알면서 한참 후에야 그 행방에 대해서 슬쩍 물어봐요. 얘가 어떻게 하나를 보는 거야. 그러면서 얘를 평가하는 거지. 왜냐면 CEO는 자기만 CEO이기 때문에 자기 편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좀 의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얘한테 100만 원을 줬으면 100만 원만큼의 일을 해야 내 회사가 돌아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만큼 못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걔 중에는 그거를 뭐 월급 루팡도 있고 아니면 뒤로 딴 주머니에 차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 그리고 내 앞에서는 다들 잘하는 척하지.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루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산신령처럼. 알면서도 금도끼가 네 도끼냐고 묻는 거지. 그리고 금도끼가 내 거라고 말하는 순간 불호령이 떨어지지. 물론 은도끼로 한 번 더 기회를 줘. 그래서 이거는 카더라 썰인데 뭐 비서를 통해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녹음해오는 그런 CEO도 있었다. 그런 카더라 썰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비서들도 있었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도 모르는 척하면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도 하지. 그래서 어떤 숫자 같은 게 근데 이거는 예전에 조조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 나는 자다가 누가 근처에 오면 죽인다고. 그러면서 미리 죽을 사람을 다 선별해 놓고 걔를 이제 죽이고 걔가 이제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걸 공작처럼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뒤로는 이제 걔 뭐 가족들을 챙겨주는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뭘 알아도 모르는 척하면서 얘네들의 걸 하고 내가 모르지만 아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권위를 세우기도 하고 그게 참 어렵지. 왜냐면 내 뜻과 다른 사람들을 내 뜻에 맞게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도덕성과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상생으로 가면 좋은데 그게 이제 너무 이기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진짜로 그 이윤 추구 물론 이윤 추구를 해야지. 그거에만 이제 드라이버가 걸려가지고 다른 거를 못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손가락질을 받는 케이스도 있죠. 근데 기업을 하다 보면 되게 그 생존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다들 이렇게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한 번씩 꾸지만 3년을 못 버티는 기업이 대부분이에요. 3년을 버티면 대단한 거지.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고 좀 예민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죠. 왜냐면 계속 이 숫자를 계속 들여다봐야 되고 숫자가 곧 매출이니까. 그리고 그게 또 현금 흐름이고 이러니까 또 근데 숫자 같은 디테일에 집중하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이 디테일을 잘 챙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반대로 디테일을 너무 챙기다 보면 좀 자꾸 이렇게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과 회사 이 측면에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회사의 일을 너무 인생을 갈아넣고 올인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이 회장과 다른 모습으로 가정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아. 그렇게 쏟을 에너지가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전환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지가 않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이렇게 올인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명예도 주고 돈도 주니 이 부분은 내가 희생한 거다. 나머지는 나는 좀 이제 가족들에게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회사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여기에서 물론 그게 즐거워서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집에 와서 뭔가 그걸 스위치로 전환을 해가지고 또 여기서는 집에서는 가장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하듯이 집에 와서
가족을 대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무섭게 느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진양철 회장도 이게 아이들한테 경쟁을 시키잖아요. 마치 직원들이 경쟁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좋은 이런 결과를 내도록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했지. 그런데 물론 그 이유에는 회사를 물려주기 위한 뭐 완전히 한 명한테 다 주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실은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건데 굉장히 외롭잖아요. 자기랑 동등한 눈높이를 가진 사람이었고 최소한 이 기업에 대해선.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한 욕망도 있지만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자신을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시험하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욕망이 없이는 그냥 단지 돈을 쫓는 것만으로는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누구도 알길 원하지 않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나약함이나 아니면 망설임, 불안 이런 거를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돼. 당장 내가 불안한 것을 직원들이 알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이렇게 날카롭워도 내가 카리스마 있는 리더의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리더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브랜드가 있지만 최소한 감정적으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진양철 회장의 말이 100% 맞아요. 리더는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 그 사람의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전체의 사기가 움직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자기의 불안은 항상 숨겨야 돼. 내 안에 내면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꽁꽁 싸매요. 자신을 싸매. 그런데 또 이런 걸 외로우니까 누군가 알아주길 바래. 그런데 이게 회사에서는 그래도 문제가 덜할 수 있어요. 근데 저게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누군가 알아주길 바래.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이잖아요. 가족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 근데 가족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질수록 이 진양철 회장은 사람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브랜드, 어떻게 보면 그 카리스마 있는 브랜드를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걸 하는 거예요. 뭔가를 더 하고 싶다고 할 때 더 잘하는 걸 해. 가족에게도 그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가족에게 잘하기 위해서 회사 일이 더 잘 돼야 돼. 그래서 가족에게 더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회사 일에도 집중하는 그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은 가족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일밖에 몰라가 되지. 근데 김양철 회장의 마음에는 물론 이게 무의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에게 외면받지 않기 위해서 실은 더 가족과 거리가 있는 회사 일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 일이라는 게 이 사업가에게는 약간 화차와도 같아. 한번 이 달리는 마차란 말이에요. 달리는 마차에서 한번 그 속도가 붙으면 내려올 수 없어. 쉽게 내려올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나를 갈아 넣을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가족하고는 그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맺는 방법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진양철이 이제 욕심, 의심, 변심 세 가지 심보가 있다는 말도 하고 아무도 믿지 말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하는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면 누구도 자기 곁을 끝까지 지켜주려 하지 않아요. 다들 실리를 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실리와 그 명분 사이에서 방황하지. 그 안에서 이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회사가 망한다고 했을 때 같이 침몰할 사람은 없어. 선장은 그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선장도 있겠지. 그런데 그 선원들이 그럴 책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저거는 이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믿지 못한다라기보다는 결국 사람은 상황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리고 욕심은 내가 추구하는 이 회사를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끝없는 열정을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의심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변심은 어떤 한 가지 결정을 했을 때 최선이 다른 것이라면 언제든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안주해버리거든, 현실에. 그러니까 피봇도 필요하고 혁신도 필요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욕심, 의심, 변심이 상당히 세련된 말이 되는 거죠. 지치지 않는 열정, 그리고 인간은 상황에 좌우된다는 생각, 그리고 상황에 맞게 언제든 우리가 다른 새로운 것을 할 수도 있고 피봇을 할 수 있고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마음의 자세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세련된 말이지. 그러니까 저 말은 되게 그 진양철 회장이 마치 약간
그 이기적이고 악인인 것처럼 묘사가 되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저 말의 표현이 다를 뿐이지 대체적으로 모든 기업가들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표현의 차이인 거지 결국은. 근데 나의 욕심이 우리 직원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있고 그게 나아가서는 사회에도 좋은 영향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의심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 사람이 좋게 이 사람에게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것도 선의로 될 수도 있는 거고. 변심도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사람들이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최선이라면 생존력을 높여줄 수 있는 거라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표현의 차이지. 근데 이제 진양철 회장은 뭐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오히려 약간 자기의 그런 독한 면, 어떤 카리스마 그런 것들을 좀 내세워서 사람들이 자신을 좀 무서워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을 해요. 좋은 아버지와 순양, 이건 양손의 떡이니까 그걸 둘 다 키울 수 없다. 그건 놀부심보다. 근데 보면 진짜 그 무언가 하나는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 부활의 김태원 씨도 항상 이 뭔가 마음이 힘들고 불행할 때, 불행함을 느낄 때 좋은 곡이 나왔다고, 작곡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물론 그것도 다른 예시일 수 있지만, 내가 좋은 아버지, 그리고 좋은 사장, 이 뭔가 카리스마 있으면서 이 회사를 계속 잘 일구는 사장, 이 사이에는 갭이 꽤 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스위칭하면서 하기에는 에너지가 너무 소모돼.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거를 추구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쓰느니 차라리 그 에너지를 회사에다가 더 써서 이 회사를 더 키우면 그게 우리 가족들을 위하는 일이야 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옳고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삶이지. 근데 그 힘들고 괴로운 삶 안에서 기업이 커가는 게 또 그 안에 쾌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쾌감을 또 맛보고 그 쾌감은 또 하나의 두려움과 공포가 끼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내리기는 쉽지 않죠. 이제 그게 이제 아마 이제 진영철 회장의 마음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 나중에 또 얘기를 다룰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재벌집 막내 아들은 엔딩이 너무했어. 너무 심했어. 시청자들이 기대했던 카타르시스를 제대로 준 것도 아니고 뭔가 결말이 나질 않았잖아요. 좀 뭔가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와서 그 거대 재벌을 이기는 약간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모순이 많은 드라마가 돼버렸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길게 얘기하고 싶진 않네요. 어쨌건 여기서 뭐 재벌집 막내들 얘기는 마치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좀 흥미로워할 만한 또 그런 컨텐츠를 분석하는 걸로 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